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730D X드라이브입니다. 이번 시승은 지난 11월에 있었던 BMW 미디어 시승 행사 때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외관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 대한 설명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7 시리즈 출시 때 찍었었던 740Li X드라이브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행기는 후반부에 있으니까요. 앞부분을 미리 보셨다면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나왔었던 6세대 7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부분 변경 모델인데 BMW에서는 풀체인지에 가까운 수준의 변화를 개선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다른 생김새를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전면 그릴 보시면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기존 그릴보다 50%나 커져서 처음 공개됐을 적에 사진 봤을 적에는 이건 너무 투머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괜찮네요. 플래그십다운 존재감이라든지 웅장함이 잘 느껴지는 생김새입니다. 입체감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경우에도 이런 에어벤트가 전에는 사선으로 뚫려 있었는데 이제 직각으로 바뀌어서 F 세그먼트 대형 세단임에도 약간 좀 스포티한 외관을 갖추려고 의도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 뒤에서 볼 경우엔 상당히 멋져요. 3 시리즈나 5 시리즈에서 봤었던 것처럼 테일램프를 파서 넓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를 켜서 보여드리는데 헤드램프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번 뉴 7 시리즈는 전부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500m 조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하죠. 밤에는 더욱더 좀 시야가 확 트인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뒤에서 볼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들어가고 후방 안개등까지 켜봤는데 무엇보다 저기 일자로 쭉 이어진 미등 있잖아요. 저게 참 존재감이 있습니다. 참 예쁘네요. 7 시리즈는 퓨어 엑셀런스, M 스포트 패키지 두 가지의 외관 버전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건 퓨어 엑셀런스고 얘는 이제 M 스포트 패키지인데 범퍼가 안개등은 자리 잡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 그릴이 또 들어가 있고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휠은 뭐 고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이 도어 스텝에 M 엠블렘이 박혀 있고요. 실내 가죽은 이제 M760Li 최상위 모델이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모델 전까지는 모두 나파 가죽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적인 개선은 어떤 소재의 가공에서 차이를 뒀는데 지금 군데군데 보이시는 이런 암레스트나 시트에 퀼팅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차들 보면은 벤틀리도 그렇고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꿰맸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퀼팅을 흔히 쓰잖아요. 그 부분을 접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모델은 그리고 이번 뉴 7 시리즈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M760Li X드라이브 모델인데 시트가 얘는 메리노 가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파 가죽보다 좀 더 상급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60Li라는 모델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얘는 V12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상위 트림에 있는 모델답게 대배기량 6.6L 엔진이고 그리고 이런 카페트도 훨씬 좋아요. 마치 롤스로이스 고스트에서 봤었던 그런 두툼한 소재의 카페트가 들어갔고 오디오도 상급이라서 바워스 앤 윌킨스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7 시리즈는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갖고 나왔어요. 엔진 라인업만 보더라도 6기통, 8기통, 12기통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갖춰서 760Li는 6.6L 12기통 V12 엔진이고 또 750Li 같은 경우는 4.4L의 V8 엔진 그리고 740 같은 경우는 V6 3L 가솔린 엔진입니다. 디젤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에 어떤 새로 개발된 엔진은 4.4L의 V8 엔진이라서 750Li 모델들이 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오늘 시승한 모델은 745Li 뿐입니다. 요즘 인증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쏟아냈다는 것 자체가 BMW 코리아 차원에서도 7 시리즈의 어떤 권토 중례를 노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뉴 7 시리즈 트렁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지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밑으로 킥을 하면 이렇게 열리죠. 트렁크는 크기는 변한 게 없어요. 굉장히 큽니다. 쉽게 가늠하기 위해서 골프백으로 얘기를 하자면 골프백 4개도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이 나오고요. 또 양옆에도 이렇게 이머전시 키트 보관 장소, 오른쪽에도 별도의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를 걸을 수 있는 고리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고리는 아니고 이렇게 좀 트렁크 벽을 이용해서 매립이 되어 있죠. 또 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시트는 접을 수는 없고 스키즈로만 저렇게 간단히 있습니다. 그리고 LED로 등이 또 달려 있고 위에도 또 달려 있네요. 네, 이제 BMW 730D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직렬 6기통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고요. 뭐 익숙한 BMW 엔진 변속기 조합이죠. 최고 출력은 26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3kg 포스미터 정도 됩니다. 정차 중에는 살짝 이 운전대를 통해서 진동이 전해지네요. 7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진동이 전해진 건 처음이네요. 타봤던 7 시리즈 중에는 M710Li라든지 아니면 뭐 740Li 그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떨림을 못 느꼈었는데 운전대를 통해서 좀 진동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페달이라든지 아니면 시트에서 전해지는 건 전혀 없고요. 기존에 어떤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는 똑같죠. 물론 근데 730D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7 시리즈 중에서 그럼에도 편의 사용적인 부분은 좀 빠지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아포스 트로피 쉼표 이걸 해볼게요. 그냥 진도 솔비치로 안내해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도 솔비치 안내. 입력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진도 솔비치 죄송하지만 솔비치 말씀하신 리조트 죄송합니다. 솔비치 최대한 조용한 곳에서 다시 한 솔- 번 더 솔비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비치 리조트 입력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진도 솔비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시 솔비치 호텔 앤 리조트 진도. 정확한 이름이 이건데. 바로 좀 전에 8 시리즈 840D를 타다가 옮겨와서 그런지 얘는 좀 확실히 움직임이 굼뜹니다. 초반 가속이 전방의 낙석주의 구간입니다. 840D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초반부터 그런 터보레그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가속 페달을 좀 밟아보면 차가 꿍 하고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네요.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건 시트 포지션이 높고요. 높은 만큼 이런 좀 그 노면이 내려다 보이는 거는 더 잘 내려다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730D는 역시 기어박스의 이병진 기자님과 함께 시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시승 행사에 와가지고요. 지금 해안도로 와인딩 로드를 타고 있는데 조금 아까까지 8 시리즈 840D 모델 엑스드라이브 그랑 쿠페를 시승을 했거든요. 똑같은 코스를. 네네. 그래서 그런지 7 시리즈가 못 달리는 녀석이 아닌데 좀 허둥대요. 버거워요. 컨셉 자체가 7 시리즈는 확실히 셔퍼 드리븐 카니까 그렇죠. BMW가 다이내믹한 맛을 기함이지만 우리는 살려냈어 강조하고 있어라고 해도 어쨌든 8 시리즈의 컨셉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8 시리즈는 우아하고 거동이 좋은 반면에 뭔가 좀 다이내믹하고 좀 단단한 맛이 확실히 있었는데 얘는 더 좀 부드럽고 안락한 진짜 슈퍼 드리븐 카 기함 느낌이에요. 딱 옆자리에 타봐도 딱 그 느낌이 와요. 그냥 설룬 네. 세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밀히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7 시리즈가 항상 S클래스랑 시장에서 라이벌로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7 시리즈는 S클래스에 대적하기가 어려운 게 7 시리즈라서 BMW라서 어쩔 수 없이 좀 다이내믹하고 운전 재미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또 S클래스만큼 또 우아하고 고상하고 묵직하고 정중한 맛도 또 없고 그것만 맞습니다. 강조할 수 없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을 동시에 이걸 거머쥐려다 보니까 더 좀 뭔가 이건 뭐 BMW의 맛이 확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S클래스처럼 슈퍼드리븐 카에 진짜 막 단정하고 기품 있고 막 그런 맛이 막 아득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포지셔닝이 BMW 내부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병준 기자님은 굉장히 좀 완곡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살짝 좀 편히 말하면 애매하죠 차가. 잠시 후 애매거리하죠. 불교 네. 최초 도래지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7 시리즈만 분명히 놓고 보면 참 좋은 차인데 항상 그 숙명의 라이벌이 붙으니까 그렇죠. 네, 참 그래서 BMW 오너분들 중에는 5 시리즈 탈 바에는 5와 7은 또 넘사벽이니까 아예 그냥 세그먼트도 다른 차기도 한데 그죠. 잠시 후 7 시리즈는 고급스러운 건 있죠. 이어서 그 아래 등급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심지어 지금 8 시리즈와 비교하더라도 좀 더 이그제큐티브 세단 같은 그런 좀 임원이 탈 것 같은 느낌의 차는 7 시리즈입니다. 500m 그래서 참 8 시리즈 타면서 생각이 든 게 야, BMW가 이제 8 시리즈를 내놨으니 고민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7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7은 더 명확하게 BMW의 그 운전 재미, 다이내믹함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이고 네. 더 좀 고상하고 막 기품 있고 진짜 뒷좌석 사장님, 회장님 태우고 다니기에 좋은 컨셉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좀 다 욕심내지 말고 조금 덜어내면 BMW도 오랫동안 두 개를 다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좀 조금 더 회장님, 사모님들이 좋아할 차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7 시리즈를. 그렇죠. 지금 심지어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도 차에 일단 움직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이버스 카라고 하기에는 울렁거리는 구석이 참 많아서 그렇죠. 빠릿한 맛은 없죠. 예. 지금 무슨 모드로 바꾼 거예요? 지금 얘도 스포츠가 스탠다드 인디비주얼, 얘는 스포츠 플러스가 없네요. 그러니까 7 시리즈 맞아, 스포츠 플러스가 없었죠.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모드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인디비주얼로 들어가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엔진 리스판스랑 트랜스미션은 묶여 있을 거고 서스펜션 이렇게 세 가지를 연동해서 바꾸는데 이게 어떤 뒷자리의 승차감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 하체를 좀 말랑말랑하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트를 조작할 적에 내비게이션이 사라지는 것도 약간 좀 운전자에게는 뭔가 좀 가끔 헷갈릴 수 있는 요소 같아요. 맞아요. 저게 안 사라지네요. 아, 이게 센서가 있어서 손을 대고 있으면 손만 대고 있으면 안 사라져요. 계속 활성화가 돼서. 센서가 8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840i하고 우리 오늘 탔던 840D를 비교할 경우에 840D 추천한다고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안 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엔진의 이런 리니어한 반응이, 그리고 또 가속할 때만이 아니라 감속할 때도 미끄럽게 감속했다가 매끄럽게 재가속했다가 이게 좀 어깃장 나는 것 같아요, 이 디젤 모델은. 무엇보다 초반 가속할 적의 세팅이 약간 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터보 엔진, 터보 디젤 엔진의 특징 있잖아요. 한 박자 쉬었다가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정직하게 느껴져요. 물론 뭐 누구를 뒤에다가 모시고 다닌다 생각을 하면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자동차라는 거는 추월 가속을 하든 아니면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빈번하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아쉬운 구석이 자주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콤포트나 스포츠 아니면 뭐 에코 프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의 서스펜션 세팅은 물렁거려요. 그래서 스포츠를 둔다 한들 스티어링 휠에 무게감도 생기고 좀 더 유격도 없어지는 것처럼 조정을 하고, 서스펜션 감쇄력도 좀 더 단단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차의 아래의 움직임, 또 코너에서는 좌우로 휘청거리는 것, 이런 게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루두루 전반적인 걸 종합해 볼 적에 내달릴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7 시리즈라는 차 자체가 8 시리즈와는 다르게 GT가 아니라 얘는 전형적인 설룬 세단이다 보니까 운동 성능이 첫 번째로 챙겨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BMW에서 만든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그 BMW만의 퓨어 다이내믹 그런 걸 좀 챙기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예 좀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쪽으로 맞춰서 그쪽에 몰입을 했었으면은 확실히 방향이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챙기면서 또 다이내믹 퍼포먼스는 또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상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도 7 시리즈의 엔트리 모델이에요. 네. 제일 기본인데 그래서 1억 3천만 원대예요. 이게 M760Li는 2억 2천이 넘어요. 약 1억 정도. 2배네요. 네, 1억 정도의 이 갭을 두고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그 1억 3천 후반대의 BMW의 기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 시리즈지만 가장 실용성이 강한 모델이에요. 이게 실용성. 네, 실용성. 사치스럽지만 실용적인 모델. 그래서 컨셉을 보면 얘가 출력 성능이 또 이렇게 낮지도 않아요. 보면 265마력. 265. 물론 싱글 터보, 트윈 스크롤 터보라고 하는 싱글 터보를 달고 있고요. 네네. 265마력이면 토크도 낮지도 않아요. 63.3. 네. 그런데 7 시리즈는 슈퍼 드리븐, 아무래도 뒷좌석이나 어떤 동승자를 배려하는 컨셉의 차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팅 자체가 부드럽고 그냥 좀 여유 있고 그리고 뭐 직렬 6기통의 3.0 디젤을 품고 있다고 해도 그 토크를 막 뿜어 올려가지고 막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그런 세팅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속 페달의 리스폰스, 응답성도 보면 약간 그냥 좀 여유가 있어요. 약간 반 템포 정도 쉬었다가 좀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어떤 터보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컨셉 자체가 너무 움찔움찔 되면은 사장님, 회장님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약간 일부러 좀 그렇게 지향점을 둔 세팅이기도 하고. 네. 근데 대부분 또 보면 야 BMW니까 7 시리즈 좀 운전 재밌을 거야, 재밌어야 돼라고 하고 기대를 좀 품고 운전석에 오르면 특히 730D 같은 녀석은 좀 실망하실 거예요. 운전이 막 날카롭거나 재밌거나 그런 컨셉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동승석에 앉아있으면서 좀 이렇게 옆자리 느낌을 보면 네. 그냥 여유있고 되게 편해요. 우선 공간에 여유가 있고 7 시리즈 자체가 주는 이 실내의 여유로움과 우아함이나 그리고 시트도 되게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맛은 없지만 네. 그만큼 여유롭고 이 뭐 시트의 가죽 질감이나 예. 재질이나 그리고 이렇게 팔을 걸어두는 이런 뭐 암레스트나 뭐 그런 부분들, 몸이 닿고 손이 가는 부분들 그런 데들도 되게 7 시리즈답다,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옆자리에 이렇게 부드럽게 운전하는 사람 옆자리에 타고 이렇게 같이 다니기에도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괜히 이 모델을 내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 730D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BMW가 신형 7 시리즈 더 7을 한 석 달 전에 출시했잖아요. 워커힐에서. 그쵸. 같이 시승했을 때. 그때 독특하게 보통 순차적으로 뭐 몇 가지 모델 내놓고서는 추가하는데 이번엔 한꺼번에 다 쏟아냈단 말이죠. 맞아요. 오랜만에 신차 출시기도 했지만 그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종합 선물 세트를 그냥.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까 싶었는데 정확히 지금 뭐 말씀 들으면서 저도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가격에 BMW 기암을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할인도 꽤 해주고. 그렇죠. 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고 넉넉한 차인데 네. 표준 연비가 11.6이나 돼요. 1리터로 11km 이상 달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컨셉 자체가 쏘는 차가 아니니까 다들 부드럽고 여유있게 다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디젤이 기본적으로 특히 유럽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 효율성이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뭐 10일 이상은 분명히 상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시리즈에 고급스럽고 안락하고 여유롭고 부드럽고 그러면서 경제성까지 주고 그러니까
좀 뭐 여유가 있고 큰 차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730이라 그런지 이런 것도 여기는 우레탄이네. 요 윗급은 제 기억에 그 우리 740i, 740li 탔었던 거는 싹 가죽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눈 아래 떨어지는 그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다 한들 저런 도어 포켓 이런 것까지도 가죽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런 데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으로 BMW 갑자기 마무리인데 이것으로 BMW 74 총 정리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셔야지. 너무 급 마무리 하시는데? 지쳤어요. 제가 대신해서 그러면 7시리즈 730D 7시리즈 엔트리벨 막내 모델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뭔가 부들부들해요. 네. 7시리즈의 막 운전 재미에 뭐 날카롭고 강력하고 막 그런 거 대신 네네. 그냥 여유롭고 부드럽고 누가 봐도 7시리즈 인정할 만한 뭐 그래서 그냥 7이구나.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M760Li보다 네. 물론 아직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730D가 더 뭔가 편해 그냥. M760Li는 앞에 M을 붙였고 출력 성능이나 그런 게 진짜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원표를 보고 막 그 시승을 하기 전에 분석을 하고 공부하고 막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게 컸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약간 실망감이 좀 컸었어요. 이거는 너무 확실히 BMW가 7시리즈의 M을 만들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거대하고 무겁고 뭐 엑스드라이브를 붙이고 아무리 출력이 높다고 해도 네네. BMW가 가지고 있는 빠릿빠릿하고 날카롭고 막 그런 예리한 맛 그런 것조차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뭐 우아하고 진짜 7시리즈의 막 넉넉하고 진중한 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시승하면서 좀 이건 좀 애매하다. 진짜 라이벌이라고 하는 S클래스 S63 AMG도 시승을 해봤는데 네. 걔랑도 어쩔 수 없지만 S클래스가 좋다 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730D는 오히려 걔보다 마음도 편하고 네. 그냥 뭐 부드럽고 여유롭고 만만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7시리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730D도 꼭 한번 챙겨서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자체의 어떤 회전 질감이나 반응이나 뭐 진동 소음도 많이 지금 대책을 강구해 놓고 실내로 유입되는 것도 뭐 이거 얘기 안 하면 가솔린이 디젤인지 몰라요 제가 사실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정도도 7시리즈라고 인정해줄만 하고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지. 옆자리에 탔을 때 느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제 전기차 타러 가야 돼요. 시승에도 너무 빡세. 새벽부터 지금. 네, 이제 730D 2열에 앉았고요. 2열 공간감은 확실히 스탠다드 휠 버전이다 보니까 아주 광활한 다리를 꼬면서 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여유롭고요. 무엇보다 레그룸은 앞에 주먹 하나 정도, 하나 이상, 하나 반 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지만 시트가 상대적으로 좀 꽤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세울 수가 있고요. 세워보면 전동식으로 모두 세울 수가 있고, 이쪽 버튼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가장 세운 거고, 눕히면은 지금 최대한 눕힌 겁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지금 이게 최대한 민 거예요, 조수석을. 그럼 뭐 주먹 2개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스탠다드 버전이지만 뭐 충분히 패밀리카는 물론이고 누구를 뒤에 태우고 다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차들은 잿더리도 많이 없는데 확실히 얘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잿더리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고, 1열보다 2열이 확실히 더 가죽을 쓴 것도 많고 범위도 많고요. 여기 그리고 세트도 아예, 그러니까 730D 같은 경우는 4자리 모두 세트를 2가지씩
메모리를 2개씩 할 수가 있네요. 또 이쪽에는 당연히 차양막도, 전동식 차양막도 갖추고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저 순정 블랙박스라서 확실히 딱 걸리지 않게끔 아주 아슬아슬하게 선쉐이드가 내려가는군요. 뭐 이 정도면은 스탠다드 휠 버전 7 시리즈도 충분히 훌륭한 공간이나 아니면 안락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뒷자리에서 승차감도 지금 괜찮아요. 전방 내다보는 것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 소음이 확실히 없네요. 노면에서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풍절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절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어쿠스틱 글라스는 아니고 홑겹인데 앞열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유리가 들어갔고요. 여기도 별도의 C가잭하고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 에어컨은 당연히 4존입니다. 2열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2열이 1열보다 더 좋네요.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좀 높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